네, 안녕하세요. 튜터 스터디의 독서 강의를 맡고 있는 김세준입니다. 네, 오늘 진행할 강의는 2023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문제지, 네, 한 달 전쯤에 있었던 시험인데요.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지금 모의고사를 대해야 되고 어떤 태도로 독서를 대비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네, 간단하게 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독서를 처음 모의고사를 처음 열었을 때는 독서론이 세 문제가 딱 나오게 됩니다. 독서의 연구 방법, 독서를 어떻게 읽어야 될지, 뭐 다양하게 독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수능 특강 독서 맨 앞 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이 대부분 주로 나옵니다.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다른 독서에 비해서 매우 난이도가 쉽지만 여기서 방심하면 3번 문제 같은 것들은 계속 틀릴 수가 있습니다. 네, 요즘 아니면 2번 같이 3점짜리 문제들이 계속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조금 잘못 읽어가지고 내 마음대로 체크를 하거나 그렇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문제가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쉽긴 하지만 그래도 꼼꼼하게 읽어보고 갔으면 좋겠다.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하시는데 사실은 이거 대충 읽고 문제 왔다가 뭐지 해서 다시 돌아오는 그 시간이 훨씬 길어요. 훨씬 길기 때문에 한 번 읽을 때 똑바로 읽고 딱 한 번만 읽자. 이런 태도를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바로 다음이 두 번째 독서이긴 한데 사실 바로 여기서 넘어가는 사람들보다는 선택 과목을 바로 가거나 아니면 문학을 가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렇지만 일단 오늘은 독서만 볼 거기 때문에 독서를 일단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 첫 번째 독서론 다음 지문, 첫 번째 독서 지문은 지금 현대 추세로는 계속 가, 나 지문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나오고 있는데 가, 나로 나눠서 나오거나 아니면 매우 긴 지문이 나올 텐데 아마 짧은 지문 두 개가 나올 거예요. 지금 주제는 아직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는데 뭐 혹시나 바뀔 가능성은 있지만 주제는 인문예술 지문으로 나옵니다. 인문예술 지문으로 나오고 가, 나 지문으로 나뉘어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가를 읽을 때는 좀 가를 읽을 때는 뭐 그대로 읽긴 하겠지만 가를 다 읽고 나서 나를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까먹기도 하죠, 그렇죠? 까먹기 때문에 가가 어떤 지문이었는지 간단하게 문장으로 요약을 해서 쓰거나 아니면 간단하게 기억을 각인을 해주거나 하고 나 지문으로 넘어가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가랑 나랑 비슷한 내용이 나오긴 해요. 비슷한 내용이 당연히 나오죠. 그런데 같은 지문은 아니에요. 확실하게. 여기도 보면 아르도노라는 똑같은 인물이 나오긴 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내용이 살짝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읽을 때 그냥 읽고 주르륵 독서를 사람들이 계속 쭉쭉 그냥 뭔가 아우토반이 그냥 자동차처럼 쭉 달려만 가는데 그게 빠르지 않고 꾹꾹 눌러서 차분하게 읽어야지 한 번만 읽고 한 번에 문제 풉니다. 그게 훨씬 빨라요. 그러니까 가 지문 읽고 숨을 한번 돌려주고 나 지문으로 넘어가서 쭉 읽어주자. 4번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글 유형 문제나 아니면 글 내용 문제 물어봐요. 그냥 세부 디테일 같은 거 안 물어보고 그런 거를 계속 물어보기 때문에 4번 읽을 때는 그러니까 4번이 계속 나오니까 글 유형 같은 거는 좀 파악을 합시다. 예. 글 유형이 서술 방식이 어떻고 이런 것들은 파악을 하고 읽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계속 이 위치에서 계속 물어보거든요. 자, 그 다음에 5번, 6번, 7번, 8번, 9번 이렇게 이어지는데 문제 유형들이 평가원에서 계속 고정을 해서 내려고 작정을 했어요. 5번 같은 경우 아르도나가 보는 대중예술 이거 사실 작년 수능이랑 문제 유형이 거의 비슷해요. 작년에 종합 뭐 정립 뭐 그거 옛날 그때 인문예술 지문 나왔을 때랑 똑같이 뭐뭇에 대해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물어보거든요. 물어본다는 건 어떤 뜻이겠어요? 지금 지문 읽을 때 어떤 게 네모가 쳐져 있다. 아니면 뭐 기억으로 체크가 돼 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확실하게 이해하고 내려가야 된다. 네. 뭐 밑에 내용이 있을 수 있겠지만 밑에서라도 확실하게 메모를 친거나 뭐 빈칸이 되거나 그런 것들은 확실히 이해를 하고 뭐가 들어가야 되고 이게 무슨 내용인지 이해하고 내려가야지
우리가 5번에서 다시 앞으로 왔다 여기 왔다 앞으로 왔다 여기로 왔다 하지 않겠죠, 그쵸?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태도를 기르는 게 좋겠다. 사실 네모 쳐져 있으면 그게 당연한 거긴 한데도 우리가 마음이 너무 조급해서 그걸 잘 못 해줘요. 그걸 못 해주니까 읽을 때 좀 해주자. 네, 그런 태도 하나 기르면 될 것 같고요. 6번 같은 경우 기억의 이유로 추론할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제가 5번에 얘기한 거랑 똑같죠. 밑줄 쳐져 있다. 심지어 얘는 기억으로 돼 있죠, 그쵸? 어떻게 해줘야 된다? 이해하고 여기다가 따로 써주세요. 써줄 시간 돼요. 써줄 시간 되니까 써주고 이런 내용이구나 써주고 읽을 때 써주고 다시 와서 얘만 보고 이런 내용이었지 하고 쭉쭉쭉 내려가서 바로 문제 체크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7번 누구의 입장으로 니은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는 거는 이 사람의 입장으로 이걸 볼 때 가나 지문 연계시켰죠. 그쵸? 근데 결국에 가나를 막 연결시켰다기보다 연결시키긴 했는데 결국엔 이해를 했는지를 묻는 거예요. 아르도노의 관점에 대해서 이해를 했는지, 나의 내용을 이해를 했는지. 결국 그런 거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아르도노 관점이 있다면 우리가 핵심적으로 적어야 될 것, 키워드 같은 것만 적어주고 니은에 대해서 읽고 이런 내용이지 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자, 8번 쫄죠. 왜냐면 9번 같은 경우는 쉬운 문제이기 때문에 어휘라서 사람들이 쫄진 않아요. 근데 마지막에 있고 보기도 있고 좀 길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쪼는데 사실은 글을 잘 이해를 하고 문제를 풀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대부분. 그런데도 우리가 상대적으로 쫄고 아니면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자면 보기를 읽을 때 한번 쭉 자세히 읽어야 돼요. 자세히. 뭔가 마음이 헐겁지겁해서 빠르게 읽으면 오히려 잘 안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이걸 풀 때 어떻게 봤었냐면 첫 번째 작품 나오고 두 번째 나오고 세 번째 나오고 할 때 얘는 이런 내용이구나. 두 번째 작품은 이런 거랑 연결되겠구나. 세 번째는 이거랑 연결되겠구나. 지문의 내용이랑 연결을 해주고 내려가면 돼요. 근데 사실 지문의 내용이랑 막 그렇게 지문의 내용이 이렇게 연결해줬는데 사실 이 직접적으로 드러낸 예술이야 진정한 예술. 너무 답의 근거가 쉽게 나왔었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이걸 사용하지 않았는데 이런 거 사용할 경우 되게 많기 때문에 좀 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9번 같은 경우는 어휘 이거 요즘 평가원에서 조금 많이 무게를 두고 있어요. 다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어휘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지문은 지금 요즘 같은 경우에 계속 사회가 나왔다가 과학이 나왔다가 왔다 갔다 하고 있어서 함부로 예측은 못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사회가 나오지 않을까, 사회 경제 아니면 법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사유재산 제도 하에 이런 것들이 하나 나왔었는데 지문의 내용이 얘는 경제가 아니죠, 그렇죠? 돈이 나오긴 하지만 경제가 아니라 법 지문이었습니다. 법 지문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수능 때 경제 지문이 나오지 않을까 사실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수능 때 지금 잘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미국에서 금리 인상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경제 침체나 이런 것들이 다가오고 있고 또 러시아에서 전쟁하고 사실 시사적인 것들을 많이 출제를 해요. 수능에서. 그렇기 때문에 조금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지문이 나오고 하는데 법 지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떤 태도로 가져야 되냐면 저희가 예시를 생각을 해서 적용을 해보는 게 좀 중요해요. 중요해요. 우리가 스스로 예시를 들기 힘들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이익이 2분의 1만 보장된다 하면 100만 원이면 50만 원만 되네. 이런 식으로 간단하지만 예시 하나 들어주면 저희가 이렇게 13번 같은 문제 풀 때 되게 편해요. 되게 편하기 때문에 그런 태도를 조금 길러주면 좋겠고요. 얘도 기억 나왔을 때 어떻게 해준다? 유류분의 취재에 비추어 상속 개시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면 왜인지 한번 써줍시다. 뒤에 나오긴 하지만 왜인지 한번 써줍시다. 자, 10번, 11번, 12번, 13번 이렇게 나왔는데 네 문제 나오는데 사실 두 번째 지문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쫄진 않아요. 내용 자체가 과학기술처럼 크게 어렵거나 이해할 수 없거나 그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도 학생들이 여기서 오답률이 높은 이유는 내용 파악이 확실하지 않게 돼가지고 은근히 틀려요. 어렵다고 생각은 안 했는데 많이 좀 틀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 지문을 풀 때 마음가짐은 좀 꼼꼼하게 읽자 마인드로 가주면 좋을 것 같아요. 과학기술 같은 경우는 꼼꼼하게라기보다 그 빡센
어려운 원리 하나를 이해하면 사실 문제 풀 때 그리 어렵지 않아요. 네, 16번 같은 거 그런데 문제 풀 때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얘 같은 경우는 디테일한 것들을 좀 물어보기 때문에 그렇게 꼼꼼한 걸 읽어가면 문제 풀 때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 13번 같은 경우는 원리 적용이었죠. 원리 적용이었는데 여기에 비물건이 안 나와요. 그런데도 비물건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없는데도 비물건이 개념이 없으면 문제가 안 풀리거든요. 그런데도 학생들이 비물건이 왜 있지? 모르면 이 지문 잘못 읽은 거예요. 네. 전체의 2분의 1인데 B가 없으면 700이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구나. 그 100만 더 있어야지 800이라서 절반이 40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가져야 되는데 그런 것들도 잘 안 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 읽을 때 꼼꼼하게 읽어가지고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는지 적용인데 많은 학생들이 13번 같은 포지션을 좀 많이 버려요. 근데 버리지 말고 우리가 꾹꾹 눌러서 읽을 수 있으면 될 수 있으니까 좀 생각을 해주시고 가면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 지문이 과학기술 지문이죠. 그렇죠? 이게 또 뭐 이번 수능에는 경제가 될지도 사회가 될지도 모르긴 하지만 과학기술 지문이라고 추측을 하는 게 저는 가장 올바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학기술 지문은 작년 수능이랑 지금 되게 비슷하게 나왔어요. 어떻죠? 되게 짧아요. 지금 여러분 이 공백 보이십니까? 이 공백 원래 없었어야 될 공백인데 왜 이렇게 공백이 크게 남아있냐? 왜겠어요? 글이 들어가 있었어야 되는데 글이 다 안 들어간 거예요. 여기도 원래 글 꽉 차 있었어야 되는데 글 여기만 있죠? 글이 엄청 줄었어요. 근데 쉬워졌나요? 쉬워졌다는 대답에 대한 그거는 X예요. 왜냐? 글이 짧아졌는데 난이도가 줄어든 게 아니라 있어야 될 내용을 좀 없앴어요. 뭐 꼭 있어야 될은 아니겠지만 예를 들어서 여기에 뭐 어떠한 원리를 얘기하면 일반적으로 다른 지금까지의 지문들은 원리 얘기하고 예시를 들어주거나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한 번 더 비슷한 내용을 얘기하거나 뭐 그런 것들을 좀 추가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안 그래요. 이제는 어떤 원리를 말을 하면 예시도 안 들고 바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힘들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스스로 예시를 들 수 있어야 되고 스스로 어떤 거 생겼을 때 그것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많이 해보고 깊게 따져봐야 돼요. 그러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느껴질 수 있는 거예요. 인터넷 뭐 검색 엔진 검색어를 포함한 이런 거 나왔는데 얘 같은 경우도 원리가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해준다? 따로 빼서 적어준다. 뭐 식 같은 게 나오면 뭐 A는 B분의 C다 뭐 이런 식으로 적어주거나 아니면 A는 B 더하기 C다 아니면 뭐 이런 것들 적어주거나 아니면 뭐 원리 있잖아요. 얘는 이것에 포함돼서 이렇게 작동한다 뭐 이런 것들 간단하게 적어주면 문제 풀 때 되게 큰 도움이 돼요. 우리가 시간이 없다고 이런 것들을 좀 피했는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머리 쥐어싸고 그러는 게 훨씬 더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이런 태도 좀 길러주면 좋을 것 같고요. 14번 내용일치 물어볼 거예요. 네, 15번 기억 니은 내용 물어보는데 기억 돼 있고 니은 돼 있으니까 얘 같은 경우는 문장이 아니기 때문에 뭐 확실하게 뭐 이해하고 넘어갈 그 원리는 아니겠지만 좀 파악을 하고 넘어가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야지 이런 문제 풀 수 있으니까. 자, 16번 포지션은 비문학에서 1등 난이도죠. 그렇죠? 1등 난이도인데 사실 1등 난이도라고 느껴지진 않아요. 사실 16번보다 다른 사람들은 13번을 더 어려워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왜냐면 그냥 숫자 넣고 16 넣고 8 넣고 2 넣고 2 넣고 그냥 숫자 나눠지는 거 그냥 그 원리 하나로만 바로 풀리거든요. 네, 바로 풀려요. 근데 그 원리를 위에서 확실하게 인지를 못하고 댐핑 인자가 뭔지 정확히 모르고 넘어가거나 원리 적용을 정확히 못하면 못 푸는 거죠. 그냥 찍고 넘어가는 문제. 그런데 여기서 간단하게만 적어놔도 댐핑 인자는 어디다 곱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만 적어놔도 문제 풀기 너무 쉽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태도 길러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16번은 그렇게 풀고 17번 은근히 오답이 높았어요. 어휘가 우리 비문학에서 2개가 나오죠. 17번 나오고 그리고 중간 두 번째 지문 없고 첫 번째 지문에 9번 나오는데 첫 번째 어휘는 안 틀려요. 거의 안 틀리는데 두 번째 어휘는 은근히 틀립니다. 네, 우리가 어휘라고 무시를 하는데 정답률 보면 꽤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풀 때 다 봅시다. 예, 정답인 것 같다 체크하고 바로 넘어가지 마시고 쭉 봅시다. 자세하게 보아주시고
방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가 얘 2점짜리 틀리는 거랑 얘 2점짜리 틀리는 거랑 느낌이 다르잖아요. 얘는 당연히 맞췄었어야 될 문제인데 라고 하면서 후회는 얘는 뭐 틀려도 뭐 잘못 봤겠구나 이렇게 막 아무렇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좀 조심을 해주자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오늘 독서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간단한 되게 간단하게 압축해서 설명드렸는데 뭐 이거 말고도 많은 것들을 설명드릴 수 있겠지만 네, 오늘은 간단하게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의 독특한 노하우가 있거나 그럴 것 같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질문 있다 하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튜터 스터디 독서 강의를 맡은 김세준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